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 증시에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조 5천억 원 가까이 내다 팔았으나 18일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한 해간 가결 이후 이뤄진 차익 실현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낙폭 과대에 따른 인식이 수급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 펀드를 빠져나오는 국내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채권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의 전기차 지원 축소 배터리 소재 관세 검토 소식에 전날 급락한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트럼프 인수팀의 배터리 관련 계획이 국내 기업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던 일본 트라피구라가 고려아연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타이어 등 최 회장 측 우호 세력이 연달아 지분 매도에 나서면서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과의 지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1부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이 돌아온 코스피의 상승으로 좀 시작해줬습니다. 더 큰 상승폭 확대해가면서 장중 한때 2,492선까지 터치하며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1.12% 상승 2,484선으로 회복하며 마감해줬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모습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줬지만 오후 들어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낙폭을 좀 줄여주자 상승폭을 회복하면서 700포인트 회복 시도하다가 69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장에서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마감에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1% 넘게 하락했고요. 29만 7천 원으로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또 트럼프와 머스크의 CCUS 기술 지원이 유력해지면서 국내 탄소포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금리 결정 전 힘을 내주는 국내 증시였는데요. 마감 들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던 우리 시장, 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삼아볼 기회들 속속히 함께 찾아봐야겠죠. 어떤 종목들 장바구니에 담기게 되면 좋을지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제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함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현성찬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만큼 제가 똑같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저도 좀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하고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믿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님만의 이 분석 궁금한데요. 네. 분석 이어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12월 초부터 이제 글로벌 증시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 이제 12월 초에 이제 우리 증시가 한번 좀 크게 두들겨 맞았죠, 그렇죠? 탄핵이라는 이슈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일단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대형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최근에 그래도 바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연초에 모임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모여 보시면은 가보시면 이제 누군가 대화를 갖다 요즘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주도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그 주도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대화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지적 그런 수준을 갖다가 확 높여줄 만한 그런 부분들. 이제 2025년에 이제 주요 업종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흔히 뭐 이렇게 방송이나 뭐 신문이나 그런 데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설픈 전망보다는 어쨌든 이제 팩트를 알고 그 산업의 좀 기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지금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부침이 되게 많았죠. 정말 드라마틱해
드라마틱하게 그 V자 반등이 침체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JYP가 내가 돈이 있다면 JYP 주식을 사겠다 그래서 공언을 갖다가 하고 그 뒤로 이제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30% 이상 손실이 발생했을 텐데 지금은 또 그 부분을 어느새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저도 이제 엔터 업종에 대해서 갑자기 애널리스트들이 태도 전환을 하면서 엔터를 이제 막 사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기준에서 사라는 거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오늘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어려운 전문 용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고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쉬운 언어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엔터 업종이 상승하는 그 논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본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도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지금 9월, 10월 지나면서 지금 엔화가 지금 좀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배경이 뭡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시장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JYP의 그 매출 중에서 일본의 비중이 20% 이상입니다. SM과 함께 가장 일본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일본의 이제 엔화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일본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일본 쪽의 매출이 큰 JYP 같은 경우에도 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11월 달에 한알령 해제 이제 그런 얘기가 갑자기 이제 한국 비자 면제를 갖다가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 그러니까 한류에 대해서 가장 지갑을 갖다가 두둑하게 열어줄 수 있는 그 두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점이 엔터주에 대해서 그동안의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다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확 바꾸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엔터주로 갖다 볼 때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중국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금리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엔터주를 갖다가 그동안 그렇게 안 좋게 봤다가 갑자기 좋게 보는 이유가 뭔지 그런 내용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주요 업종들의 2024년 그리고 버사스 2025년 바뀌어진 부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하락 경고를 제가 뭐라고 하락 경고를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짧게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지수가 300포인트 폭락을 하고 그리고 또 추석 때 전후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9월 달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시장이 여김없이 급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도 일단 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주식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또 급락을 했죠. 12월 달에는 그래도 12월 달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12월 초부터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랬는데 막상 뭐 계엄이 발표되고 그래도 국내 시장이 그래도 나름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업종이나 정책에 관련된 그런 업종 리스크만 다가왔을 뿐 시장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지금 이제 어쨌건 빠르게 좀 반등을 갖다가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일단 그러면 사실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지금 주식을 갖다가 막 사고 싶은데 이럴 때는 그러면 제가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사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좀 매수를 할 만합니다. 그럼 그때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험이겠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사실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IMF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는 저는 이제 뭐 IMF도 그렇고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동안 모진 풍파를 다 겪어오면서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증권사 그리고 두 번째 가는 증권사 그런 곳에서 이제 20년 동안 제가 수많은 그런 경험을 갖다가 하면서 많이 배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직은 저를 포함해서 0.1%의 자산가가 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일단 뭐 가장 그래도 파워풀한 게 주식 투자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산가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동안 뭐 많이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대형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계속 설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대형주 좋지만 중대형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또 최근처럼 뭐 테마주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잠시 뭐 조금 수익률이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대형주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갖다가 하시면 충분히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4개월 됐는데 4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가 한 20%가 폭락을 했죠. 그렇죠? 2,850, 2,900부터 해가지고 2,400까지 한 20%가 폭락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100%가 넘는 종목도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 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주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래도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1차 목표가를 달성한 경우가 그래도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SK 하이닉스를 정말 최저점에 말씀드려가지고 6일 만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종목이 26% 수익을 갖다가 안겨드리는 그런 타이밍과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도 역대 최저가인 49,900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틀 만에 수익률이 13%가 나왔죠. 물론 뭐 작은 주식으로 사실 뭐 상한가 같다 막 그런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말 대형주로 해서 이런 타이밍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그랬고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임팩트 있는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중대형주로 많은 좋은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보시면 지금 두 번째 수익률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럴 텐데 정말 제가 말씀드릴 때가 가장 바닥이었죠. 그렇죠? 말씀드린 다음부터 해가지고 두 달 만에 60%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리가캠도 그렇고 바이넥스도 그렇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접하시는 그런 눌림목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로템도 그렇고 펩트로는 뭐 2배 이상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때 요 시점이 이제 26%가 6일 만에 난 거고요. 이때도 수익률이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이제 33%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께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카페24도 그렇고 요즘부터 좋더라고요. 테크윙은 제가 5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지수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70포인트가 하락을 해도 70포인트 하락하면은 중대형주는 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네 종목이 다 많은 거는 5일 만에 20%, 넥스원이 그랬고 그리고 뭐 8%, 9%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건 신고가가 이제 그렇게 기록한 종목을 좀 기다렸다가 그때 사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는 조금 작게 그리고 이제 어쨌건 좋은 그런 신고가를 낼 정도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좋은 탄력적인 수익을 갖다가 기록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형주로 갖다가 저가 매수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좀 뒤에 기법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저와 함께 공유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할 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투자 원칙입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이 없다. 그런 분들은 계속 남의 말을 갖다가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원칙이 있는 분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시고 없는 분들은 한번 저하고 함께 제 투자 원칙을 갖다가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식 시장이 사실 뭐 전쟁터죠, 그렇죠? 네, 당장에 내 돈이 막 줄어 나가는데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당연히 좋은 무기죠. 그런데 좋은 무기가 결국 주식 투자에서는 투자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 투자 원칙은 뭐 다른 전문가들처럼 뭐 이렇게 차트, 뭐 기법 그런 거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호기심을 저는 좀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갖다 했고 보시면 이제 대세 상승의 주식 누구는 뭐 계좌에서 뭐 2배, 3배, 5배, 10배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타고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갖다가 포착하는 방법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상승 초입에 포착하는 방법이 텐베거 공식이고 텐베거 공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좀 시장에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가 수백 개인데 그중에서 내가 투자할 만한 거는 뭘까라는 게 일단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 엊그제도 이제 그 PI 첨단 소재가 베스트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동안에 한 11%, 12%가 뭐 안정적으로 그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법. 그래서 그게 이제 낙점의 기법. 주로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기법을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이제 기법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저는 이제 중대형주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중대형주가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알 때는 너무 비싸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중대형주를 뭐 한 두어 달 사이에 막 2배, 3배 오르고 그런 주식을 종목을 찾고 그런 타이밍을 찾는 방법을 저와 함께 배워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급락하는 주식 다들 무서워할 때 다들 무서워하니까 폭락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바닥에 드라마틱하게 잡는 법 그런 법을 또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세 가지 기법 중에서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께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포착되는 모습 보여진다고 또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벤트를 앞둔 우리 시장 연말 투자 전략 어떻게 또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주요 업종 전망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면서요. 전문가님의 방향타 전략 함께 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은 특히 중대형 우량주로 비교적 안전한 상승률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눌림목 공략을 또 잘해주기 때문에 강한 상승률 함께 또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체와 반등이 좀 보여지는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님이 발굴하신 포차주 종목들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일단 먼저 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전문가님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펩트론, 카카오게임즈, 시프트업, JYP엔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오늘도 장바구니에 담아볼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네 개 종목들 다 너무너무 궁금하긴 한데요. 이야기 네.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수익률이 110%까지 오를 정도로 정말 탄력적인 종목이죠. 내년이 또 더 기대되는 그런 바이오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라이릴리 세계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인 일라이릴리하고 이제 얼마 전에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내려왔다가 또 이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 지금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정말 사업적으로 정말 탁월하고 혁신가의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정은 어떨까라는 부분이 되게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그 보험회사의 CEO가 한낮에 이제 총격을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그 살인을 갖다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미국의 의료비의 그런 무서움들. 그래서
결국은 이 의료비의 해법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를 갖다가 되게 강조를 했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4일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눌림목일 때 주식을 갖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제가 조만간 공략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워낙 탄력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도 제가 지난번에 둘 다 공교롭게 다 일론 머스크네요. 그렇죠? 네. 파일 오브 엑사이에 대해서 이때 극찬을 해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기사가 나왔어요. 나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또 기사가 나왔던데 아무튼 주가가 또 눌림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주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는 제가 오늘 함께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의외로 좀 시장도 좀 상승하고 JYP 엔터도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좀 어쨌건 엔터주의 거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쉬프트업 역시 게임주지만 영업이익률이 70%의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제 생각에 좀 앞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의 종목 중에서 방송 후반에 제가 공략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그렇죠? 오늘은 한번 2025년의 주요 업종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스피디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025년에 제가 지난번에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을 드릴 때 자, 되게 안 좋다 지금 시장이 그때만 해도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일단 25년은 24년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2024년이 안 좋았는데 2025년은 적어도 연 단위로 하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주식은 결국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거죠. 미국의 기술주가 급락한다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렇다고 할지라도 M7, 미국의 빅테크 7이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기술주가 급락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냉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익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쪽의 이익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심화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일단 우리나라도 일단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일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2000년 이후로 시장이 그래도 성숙해진 이후 다음부터는 연 단위로 해서는 음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100% 다 양봉이었어요, 그렇죠? 음봉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증시도 일단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비관론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기회를 잃게 되니까. 자, 일단 주가도 싼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일단 업종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반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주로 쓰이는 곳, 가장 크게 이제 애널리스트 보통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일단 스마트폰, PC, 그리고 이제 서버, 이런 쪽인데 스마트폰 지금 누구나 갖고 있죠, 그렇죠?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실적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PC는 당연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강력한 드라이버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AI죠, 그렇죠? 인공지능. 그러면서 서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고성능 디램 그리고 고용량 낸드 이쪽의 수요가 이제 반도체 시장의 어떤 회복을 갖다 가져온 거죠. 자, 전년비 75%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이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는 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그 셋업항의 더딘 회복으로 레거시 메모리는 뭐냐면 좀 전통적인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최첨단이 아니고 좀 기존에 이제 있던 그런 메모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쪽에서 어쨌건 가격이 다운되고 가격이 막 하락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결국 24년도 결국은 AI 중심으로 성장을 갖다가 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 25년은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여전히 계속 이쪽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AI 수요 중심의 일단 고성능, 고용량 그런 수요가 지속되느냐.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되게 확장하는 국면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도 25년에도 상당 부분은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AI의 진화는 일단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주도주가 옮겨가느냐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자, 삼성전자가 왜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침체를 갖다 했고 그래도 하이닉스는 그래도 왜 상대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 보여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HBM 아니냐 하는 부분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있죠. 이 엔비디아가 HBM 이제 뭐 대표적으로 3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세 회사 중에서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그런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통과한 그런 회사에게는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주는 거예요. 영업이익, 이익도 그렇고 이익률을 갖다 되게 좋게 쳐주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통과한 회사는 그냥 먹고 살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거의 마진 없이 네, 그냥 손해 안 볼 정도. 그냥 그 정도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통과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가만 해줘요, 원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워낙 시장을 잡고 뒤흔들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급증하는 거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통과를 갖다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막 좋아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삼성전자는 했지만 그냥 원가 수준의 그런 수익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회사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되면서 자 일단 우리가 수익을 많이 줄 텐데 첫 번째로 쿼를 통과하는 회사만 우리가 마진을 갖다 많이 줄게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4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단 뭐 HBM4 역시도 첫 번째로 통과할 가능성이 되게 많지만 삼성전자는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반도체 인구, 그 개발 연구 인력도 삼성전자가 2배나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뒤처지는 겁니다. 이제 하이닉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5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좀 그 주도권을 갖다가 잡아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그만큼 이제 갖추고 있는 부분을 지금 이제 브로드컴도 지금 이제 어떤 새로운 역할을 갖다 해줄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로서는 확장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는 내년에 전체 이익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11에 대한 수요도 지금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내년에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시장 전망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아진 영업이익률이 막 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5%예요.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현대차가 한 8배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주가는 제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인도법인 IPO가 있었고, 그리고 밸류업, 뭐 국내 소비 위축, 이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갖다가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25년도에는 뭘 봐야 될까요? 자, 지금 25년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연간 2.4% 성장이에요. 거의 정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미미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현대차가 지금 내년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컨센서스 역시 올해보다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있죠. 그리고 국내 부진이 지금 뭐 내수 부진이 한동안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어쨌건 소비 위축도 좀 고려를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단 판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도 되게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2024년도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과 함께 어쨌거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강세라는 부분이 일단 현대차의 경쟁력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업종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현대차가 2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20만 원은 살만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주식을 보유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흐름을 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급락하면 사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2차 전지 많은 분들이 올해 가장 좀 힘든 그런 수익률을 안겨준 그런 업종인데 보시면 미국과 유럽에서 일단 15% 이하로 성장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25%에서 30% 성장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24년도에 15% 이하로 성장을 갖다 했고요. 여기에 이제 보조금 축소, 그리고 이제 고금리, 차 살 때 중요하죠, 그렇죠? 고금리. 그리고 이제 가격 부담으로 이제 캐즘이라는 게 발생을 갖다가 했습니다. 성장을 하던 산업이 여기서 중간에 하면 출렁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갖다 캐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전기차 수요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리튬 가격이 일단 22년 대비해서 거의 90%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재 쪽이 다 실적이 막 적자가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중국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기가 힘들었던 거죠. 자, 25년도를 갖다가 보면은 일단 미국과 유럽이 다시 30% 이상을 갖다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단은 많고요. 왜냐하면 장기 방향성에 그렇다고 전기차로 안 가겠습니까? 장기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제 원가, 리튬이 일단은 뭐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가 좋아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기기 때문에 어쨌건 우호적인 구매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트럼프 리스크를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이제 중국 규제 반사익이라는 부분으로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2024년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단지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 게 트럼프 리스크라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내년에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올해 정말 너무 좋았죠. 예. 보시면 일단 기술 수출 그 라이센스 아웃 성과에 따라서 명암이 뚜렷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은 정말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이제 그 관련주들도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25년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 무엇보다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대 리스크, 트럼프, 국내 정치에 대해서 불확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가장 적은 업종이라는 점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싸지가 않다라는 게 일단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년부터 IRA 약가 협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텍은 올해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펩트론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머스크가 약가를 갖다 인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 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바이오텍 이런 쪽은 당연히 그 일종의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직판 효과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그런 수혜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밸류 이슈로 해가지고 신구 대결 구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연말에는 삼성바이오하고 셀트가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나 지금 이제 리가캠은 좀 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또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바이오텍의 주식을 갖다가 좀 모으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런 부분이 제가 준비한 부분이 많은데 또 이제 내일 이 시간에서 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내년 증시에 대해서 저도 미국 주식을 좋아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국내 주식이 내년에 또 의외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눌림목 잘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 잘 보여지는 종목들 잘 짚어주셨는데요. 2025년도에는 어떤 종목들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방향타 이슈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짚어주시는 종목들 안전하고 좋은 상승률 또 가져다주고 계신데요. 방송 외에도 또 함께 호흡하면서 촘촘하게 대응 전략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참고하셔가지고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기법 함께 또 들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함께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네. 종목들 너무너무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들 또 바라보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앞에서 좀 드라마틱한 그런 수익률을 좀 중대형주로 그렇게
그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렸던 그런 기법의 바탕이 되는 게 낙주매매 기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는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막 가는 거를 따라 사고 싶고 그렇죠. 요즘에도 뭐 정치 테마주 막 움직이는데 또 최근에 또한 이틀 동안에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막 가는 주식을 따라 사는 게 살 때는 좋아요. 근데 막상 사고 나면 잠깐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방법은 그 반대예요. 주식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사다가 보면은 사실 이런 주식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전에 만약에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추가 매수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하락할 때 또 마냥 또 이제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때 만약에 손절매를 하게 되면 손실률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흔한 말로 하면은 정말 물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손실률이 뭐 마이너스 20%, 막 40%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 반대되는 방법인데 그러면 주식이 이제 하락하는 주식이 특별히 만약에 문제가 없고 좋은 주식인데 이런 주식이 어느 순간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징후로 갖다가 포착하는 게 일단 낙주매매 기법이고요. 보통 이렇게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더 추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살 때부터 되게 조심스럽게 사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이 주식을 지금 가격부터 해서 쌀 때마다 사 들어가면은 적어도 손실은 안 보겠다.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치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극히 되게 작았습니다. 자, 일단 비법 자료, 차트 비법 자료를 갖다가 지금 이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비법 자료 15강에 보시면은 낙주매매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께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공포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애매하게 좀 하락하는 주식을 많은 분들이 일단 뭐 주식을 좀 싸네 그러고 이제 사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주식이 급락할 때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포가 느껴질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앞에서도 이제 하이닉스도 그런 대상인데 이게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투매를 갖다가 받는 주식이 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HLB도 단기간에 막 50% 상승이 나오고 불과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나오는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 큰 주식이 50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뭐 70만 원까지 며칠 만에 상승을 하는 거의 뭐 한 3, 4일 만에 상승하는 이런 게 이제 투매가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률이 더 가파르죠.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 뭐 한 7천억 정도? 7천억에서 1조 정도 했던 기업인데 15,000원까지 갔다가 만 원을 이탈하고 내려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공포의 주식을 던졌죠. 이렇게 투매를 받고 나니까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막 상한가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만 원에서 17,000원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받쳐주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도 그랬었고요. 뭐 하이닉스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제가 2번 정확히 타이밍 잡아드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렇죠? 정말 이게 얼마나 공포에 있으면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던지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뭐 15만 원 그리고 또 15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갖다가 포착하는 게 낙주매매 기법이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법 자료에서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법 강의도 한번 이어서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기법 강의 진행하면서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어서 기법 강의 하나 더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기법일지 또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 방법은 여러분들 그 아침에 보시면은 리포트가 한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거기서 어떤 거에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한 10년 전부터 계속 궁금증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좀 정리를 갖다가 해놓고 그리고 선별을 갖다 해놓은 게 이 방법인데요. 보시면 이제 애널리스트가 뭐 연봉이 고연봉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뭐 연봉이 한 뭐 1억 좀 안 되는 분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은 10억이 넘는 그런 연봉인데
누구는 이뻐서 연봉을 많이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엄격하게 연봉을 갖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수익률이에요. 초과 수익률. 어떤 종목으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냈다. 요즘은 사실 좋은 리포트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우니까 종목에 좋은 리포트를 내면은 어정쩡하면 오히려 시장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갖다가 적용을 하시면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여기에 선정이 되는 게 사실 200개, 100개, 200개 종목 중에서 하나의 리포트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중률은 제가 보기에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 11.6% 급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왜 올랐지? 그러고 이제 보시면은 그날 막 좋은 리포트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오른 경우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가스공사처럼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이렇게 한 4일 동안에 요즘 같은 시장에도 12% 올랐고, 이게 시장이 좀 좋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이런 종목 중에서 과거의 효성 TNC 그런 거는 거의 상한가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되게 파워풀한 방법인데 요즘은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엊그제도 PI 첨단 소재가 종목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PI 첨단 소재. 이 종목이 나와서 이게 BAK 증권에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오늘의 리포트인데 약간 소형주기 때문에 급하게 사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동안 수익률이 한 11%, 그리고 이제 시가 대비해서도 한 7, 8% 수익률이 되게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포트를 갖다가 포착하는 방법이니까 이 사실 그 베스트 리포트를 공략하는 기법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주식 투자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고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차트 기법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차트만 보잖아요. 그렇죠? 차트만. 그러면 차트만 보면 어떻습니까? 차트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그냥 손절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수급 보는 법,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법, 그런 법을 다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황을 보는 법, 업황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차트도 물론 중요합니다. 차트나 이런 부분을 갖다 마지막에 확인을 갖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포착하는지 볼 수 있으실 거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법 자료에서 보시면 기법 자료에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법 자료 받아보시면 가장 좋은 게 차트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수급이나 그런 거래량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지금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받아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들이 가실 텐데 그럴 때에도 이런 내용들로 한 2시간 정도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재테크에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들인데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옥석을 골라내는 이 오베리 공략법까지도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법들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시면 이렇게 USB 형태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USB 공략법까지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장바구니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가셨지만 우리 시장 좀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응이 쉽지는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장바구니에 담길 종목들은 또 속속히 보였기 마련이죠.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담겼을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힌트 한 가지죠. 게임 관련주 주셨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전에도 또 게임 관련주 언급도 주셨잖아요. 네네. 오늘도 이렇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트럼프 일기 때 사실 모든 업종이 다 내렸어요. 2016년에 당선되고 2017년에 그때는 좋았지만 2018년부터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정말 우리나라 증시가 초토화됐죠.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유일하게 오른 업종이 사실 게임입니다. 게임 업종. 그 당시 아실 거예요. 아마 NC소프트 얼마나 올랐는지. 왜냐하면 사실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무역 전쟁과 사실 연관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리스크도 그렇고 또 이제 정치, 우리나라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도 무관한 그런 거의 유일한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게임 업종은 그동안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적어도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갖다가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플랫폼 그런 법을 갖다가 야당에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게임 쪽은 그래도 둘 다 좀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앱 수수료를 갖다가 30%에서 17%로 인하를 갖다가 했죠. 그렇죠?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30%에서 17%로. 그럼 이게 어떻겠습니까? 앱 수수료를 갖다 이렇게 인하를 갖다 하게 되면 당연히 게임주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시프트업 보시면은 2015년 내년에 매출이 3,200억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2,400억이에요. 영업이익률 70%입니다. 70%.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제 시프트업의 게임인 니케가 일단 약간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실적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고 게임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시프트업 지금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계속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법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여기에 3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회 법칙. 여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회 법칙을 보시면 요 지금 차트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일단 오늘 아마 종가가 아마 6만 100원인가 200원인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매수가는 일단 6만 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의 종가죠, 그렇죠? 6만 원 이하에서 일단 1차 매수를 갖다가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2차 매수는 일단 5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6만 5천 원 부분인데 이제 요 수준이죠. 네.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9만 원. 지금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한 9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최근 리포트도 계속. 그리고 손절가는 이 수준인데 사실 우량 주식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일단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어쨌건 여러분들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 다음 주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잘 좀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시프트업입니다. 이 게임 관련주죠. 정치 리스크에 무관해서 좀 안전하게 들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내년까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좀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긴 하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촘촘하게 대응 전략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내년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의 핵심으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 2025년 주요 업종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낙주 매매와 오베리 신차트 기법 함께 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시프트업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상한가 로켓 배송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